네, 세화고등학교 화법과 장문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수능 완성 실전 1회에서 5회까지 화법과 장문 문제 싹 다 정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법과 장문은 제가 1학기 3월 첫 수업 때부터 계속 강조한 게 각 세트를 맞닥뜨렸을 때 곧장 바로 지문부터 읽고 곧장 고지고대로 첫 문제부터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항상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태를 보고 이 세트는 이러이러한 순서로 풀어야겠다. 설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전 모의고사를 풀 때에도 언어와 매체 학생과는 다르게 모의고사 푸는 목적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풀면 풀수록 내가 맞닥뜨리는 다양한 세트, 담화 유형도 다양할 테고, 지금 첫 세트는 강연인데 또 복합 세트에서 구성도 다양할 테고,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들도 다양할 테죠. 여러분이 푸는 수많은 모의고사에서 그런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케이스에서 내가 어떻게 설계를 잘 할 수 있을까, 설계를 하는 노련미를 키우는 게 지금 이 시기 여러분 모의고사를 푸는 의미입니다. 모의고사를 풀었다의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의고사를 풀어서 내가 뭘 향상될 것인가, 어떤 부분이 더 숙련되고 노련해질 것인가, 그런 거 생각해서 앞으로 수능 때까지 남은 합법과 장문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합법과 장문은 또 제가 혼자 세하고 전체 하작 수강생들을 가르치는 과목이라서 더 좀 각별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방금 말한 그런 이유 때문에 화면에는 지문이 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다 왼쪽에 배치했어요. 문제를 먼저 보고 설계를 하라는 취지입니다. 자, 154쪽 1회 35에서 38번 강연입니다. 35번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해치울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36번 다음은 강연자가 강연을 계획하며 작성한 메모의 일부이다. 강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다 내용적인 것이네요. 37번 보기는 강연에서 활용한 자료이다. 강연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료를 활용한다면 반드시 이제 괄호로 된 지시문이 있을 겁니다. 괄호는 스캔할 수 있죠, 눈으로. 기역, 니은, 디귿, 요 세 가지 부분에 자료 하나하나씩 대응하는 것 같아요. 38번 보기는 위 강연을 듣고 떠올린 생각들이다. 기역부터 미음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 정도로 봤는데 이 세트는 뭘 먼저 풀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35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의 표현을 달리해 다시 질문하고 있다. 물음표 바로 스캔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어려운가요? 이해하기 어려운가요? 그런 표현을 바꿔보죠. 어느 정도로 드러내나요? 얼마나 되나요?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자, 여기서 바로 이미 나왔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가요? 그런 표현을 바꿔보죠. 가장 적절한 것은 다 바로 1번 하고, 이제 여러분 좀 불안감이 든다면 나머지도 보는 거죠. 2번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청중의 배경 지식과 상반된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이건 읽어봐야 알 것 같아요. 3번 청중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강연에 사용된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다운표를 봐야겠죠. 다운표를 스캔해 보는데 조회리층의 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명칭이 붙었는지가 있고 사전적 정의는 없습니다. 한자 바전처럼 역시 정의는 아니죠. 그 뒤로 다운표는 스캔 쭉 했는데 여기 와르르르르 열린 영역이라는 건 뭐고, 가려진 영역이란 건 뭐고, 이렇게 알 수 없는 영역이란 건 뭐고까지. 다운표는 요게 답니다. 그래서 다운표 있는 부분을 전으로 봤을 때 사전적 의미가 있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래서 틀린 거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강연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담을 제시하고 있다. 흥미 유발이면은 평가원의 문법에서는 항상 첫 문단은 첫 단락에 나옵니다. 근데 첫 단락에
질문들 많이 던진 위주로 끝났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역시 X이겠죠. 5번. 강연 내용에 대한 청중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숫자가 중간에 있었습니다. 0, 9, 9, 0, 9, 7 있는데 이게 통계 수치가 아니고 꼭지점에 9, 꼭지점에 9가 오도록 적어보세요. 뭐 이런 식입니다. 7점을 주고 7을 찍는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통계적인 수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1, 3, 4, 5가 다 지문을 한 줄 한 줄 통독하지 않아도, 읽지 않아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었고, 답은 1번입니다. 36번. 다음은 강연자가 강연을 계획하며 작성한 메모의 일부이다. 강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자, 자아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의 효과 읽어봐야 알 것 같고요. 조엘의 창의 용도 읽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명칭의 유래 방금 나왔죠. 조엘의 창이라고 따옴표 있어서 혹시 그 다음 문장이 사전적 의미인가 봤더니 명칭의 유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결됐고, 조엘의 창을 이루는 내 영역의 개념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가 따옴표 스캔하다 보니까 여기 따옴표 왕창 나오던 부분에 무슨 영역, 무슨 영역, 무슨 영역이었어요. 내 영역의 개념이 각각 설명되어 있네요. 바로 적절한 것으로. 열린 영역이 넓은 사람의 의사소통 사례.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노련미가 나오는 것이에요. 조엘의 창은 4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열린 영역이 뭔지가 여기서 처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마에 해당하는 내용, 이 앞에 있을 리는 절대 없죠. 그래서 이 다음 문단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문단을 쭉 읽어보았는데 열린 영역이 넓은 사람의 의사소통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답은 바로 5번.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두 문제를 푸는 동안 뭐 지문 첫 줄부터 쭉 읽은 적 전혀 없고 물음표나 따옴표 위주로 스캔 하면서 1, 3, 4, 5를 끝냈고, 이때 얻은 단서로 끝문단만 읽어서 36번도 5번 답 찾았습니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자, 37번. 보기는 강연에서 활용한 자료이다. 강연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은 1. 자료 1은 조엘의 창을 최초로 개발한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기억에서 활용하였다. 기억 있는 부분 밭전 돼 있었고 자료 1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자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읽었는데 조엘의 창을 개발하는 과정이 여기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이 안 되겠고, 자료 2번과 3번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자, 자료 2번은 0에서 9까지 비어있는 네모고, 자료 3은 7에서 선이 있습니다. 그럼 아까 숫자 이것 때문에 스캔해봐서 티가 났습니다만, 여기 니은 쪽에 0과 9가 있었고 디귿 쪽에 7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료 2가 7이랑 특별히 관련 없는 자료 2가 니은, 7에 선이 그어져 있는 자료 3이 디귿이겠죠. 그래서 정반대로 되어 있는 3, 4, 5번이 애초에 틀려 먹었다 답이 될 수가 없다. 답은 2번 아니면 3번입니다. 2번. 자료 2는 조엘의 창을 통해 청중의 의사소통 방식을 진단한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니은에서 활용하였다. 읽어봐야 알 것 같은데 5번을 먼저 봅시다. 둘 중에 더 빠르고 쉬워 보이는 걸로 먼저 끝내버릴 거예요. 자료 3은 그리기 과정을 거쳐 완성된 조엘의 창의 예를 보여주기 위해, 그럴듯해 보이죠? 그래서 이 앞뒤 읽어봤습니다. 선도 그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조엘의 창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제 조엘의 창이죠. 답은 5번. 가장이란 말도 없죠. 그 평가원의 문법에서는 가장이라는 단어를 꼭 필요할 때만 써요. 이제 내신시험, 일반고 내신시험 이런 데서는 방어적으로 가장이란 말을 막 남발하죠. 다 번복, 도배를 해놓습니다. 적절한 것을 부를 때. 그래가지고 혹시 나중에 이직이 들어오거나 살짝 애매하거나 이제 막 미처 출제할 때 생각 못했던 점이 나와도 디펜스를 하려고. 근데 평가원은 절대 그렇지 않다. 평가원은 가장이 들어가는 거랑 안 들어가는 것에 구분이 명확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만 남았습니다. 지문 제대로 읽었나요, 제가? 전혀 아니죠. 근데 답은 하나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여러분, 화법과 작문은 요렇게 푸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화법과 작문은 시간 잡아먹는 하마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공부할 시간은 되게 많이 벌어줬어요. 언어 매체를 안 했기 때문에
3월, 저랑은 이제 3월부터 지금까지 10월 이제 10월입니까? 예. 벌써 6개월 동안 언어 매체 학생들은 개념 공부를 계속 진행하고, 또 비활성화될 것 같은 시점에서 또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개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시간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화자를 선택해서. 그래서 그 시간 번 만큼 뭐 놀거나 취미생활 한 게 아니고, 공부를 했으면 이제 수학, 과학이 이제 엄매 선택자들에 비해서 많이 앞서 나갔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대신 이제 화작의 단점은 수능 당일날, 수능 시험 그 순간에 시간이 많이 잡아먹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과 독서를 푸는데 시간이 쪼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계속 내려드린 처방이 바로 지금 풀이하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상태들을 보고, 또 이제 문제 유형이나 모양새 이렇게 등에 따라서 선처리가 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처리를 최대한 많이 하고, 남아있는 것도 최대한 최적화된 순서, 경제적인 순서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거에 대한 노련미를 기르는 것이 지금 이 시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보겠습니다. 조혜리의 창 외에 의사소통 방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강연에 이제 다른 방법이 하나도 안 나왔으면 기억적절한 것이겠죠. 자, 니은, 조혜리의 창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성급한 일반화가 아닐까? 방금 아까 37번 문제 푸느라고 여기 봤어요. 7번 긋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제 조혜리의 창이죠. 여러분의 것은 비슷할 수도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제대로 이해 못한 거죠. 강연 내용 자체를. 디귿, 조혜리의 창이라고 해서 처음에 무기일종인 창을 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무기의 창과는 전혀 관련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적절. 나는 가로변 4점, 세로변 4점, 가로변 6점이구나. 이 상태에서 가로변의 점수만 더 높이면 4개 영역 중 열린 영역이 가장 넓어질 테니 앞으로 이 점에 유의해서 소통해야겠어. 자,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열린 영역이 지나치게 넓은 것도 좋지 않다는 내용은 합법과 작문 시간에 자기 표현의 정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배웠던 내용과 상통하는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이 부분에서 봤습니다. 열린 영역이 지나치게 넓어서 이렇게 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자신이 따르게 접했던 지식인 것이죠. 그래서 2번, 3번, 5번은 명백하게 적절하고, 1번은 조혜리의 창 말고 다른 게 하나도 안 나오면은 적절한 것이고, 4번이 남아 있습니다. 4번. 4번 그래서 제가 한번 풀어봤어요.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타당한 추론 과정을 거쳐 강연 내용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했다.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멘트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타당한 추론 과정인지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려봤어요.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세로변 4점, 그 다음에 가로변 6점. 그림 너무 거지 같나요? 이따가도 제가 초록색으로 막 그려놓은 것들 나오는데 다 마우스로 그린 겁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 NG를 거쳤어요.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만약에 가로변의 점수만 더 높이면 열린 영역이 가장 넓어질 테니, 가로변의 점수가 넓어져도 커지는 것은 제일 큰 영역은 좌측 하단이죠. 열린 영역은 왼쪽 상단이랍니다. 이거랍니다. 그래서 타당한 추론이 애초에 아니어서 답은 4번 이렇게 풀 수 있는 세트였습니다. 자, 첫 풀이어가지고 그 서론에 해당하는 인트로에 해당되는 말이 좀 많았는데, 최대한 5회분까지 회당 한 평균 결국 나누면은 회당 16분, 15분 컷되게 한번 찍어볼게요. 자, 다음 세트입니다. 39에서 42번. 가는 대화이고 나는 안내문이다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에다가 비활성화 해놨네요. 저는 나부터 보고 먼저 풀 생각입니다. 왜? 나가 정보량이 작으니까. 나중에도 얘기할 때가 있을 건데, 지금 한번 가서 볼까? 1순위라고 써놨고요. 여기 있네요. 나중에 3회에서 다시 얘기할 거긴 한데, 자, 복합 세트에서 여러분 어떤 거부터 풀 거냐? 제시된 담화나 글 중에 분량이 적은 거를 먼저 봅니다. 분량이 적은 거는 기억의 부담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먼저 풀고 남은 걸 푸는 게 피로도나 가속도나 뭐 안정성, 경제성 여러 가지 면에서 모두 이득입니다. 분량이 적은 걸 보고, 그래서 아까 방금 보다가 넘어오는 그 1회의 두 번째 세트, 복합 세트에서는 나를 먼저 본다고 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저관여 지문을 먼저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 보통은 네 문제에서 많게는 6문제까지 뭐 있을 수 있는데, 나 중에 관련된 문제 개수가 적은 거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부담이 덜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비슷비슷하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글 또는 단독 발화를 먼저 합니다. 왜냐면 대화는 막 되게 읽다 보면은 피로감이 되게 높아. 정신 사납고. 근데 이제 단독 담화나 글 같은 경우에는 누가 발화하느냐, 어떻게 막 티키타카가 되냐, 이런 거 차원은 없기 때문에 역시 피로도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덩어리가 큰 애보다 작은 애들을 먼저 해치우는 게 좋아요. 작은 애들 해치우면서 가속도가 붙기도 하고, 만약에 덩어리 큰 애를 한참 입씨름해가지고 해치웠다. 이미 상당히 지쳤는데, 지친 상태에서 간단한 거여도, 적은 지문이어도, 저분량이고 저관여 문제여도 제대로 못 풀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그래서 이런 순위로 항상 복합 세트는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이 합법화 작문을 선택하는 페널티가 거의 제로가 되도록 3월부터 계속 여러분을 수업해 왔어요. 합법화 작문을 선택한 페널티가 제로가 된다. 다시 말해서 화작을 선택한 것이 실제 수능에서 푸는 시간이 더 들지 않고, 업무에 비해서, 그리고 풀 때 피로도도 덜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화작 선택한 게 최상의 선택이라 할 수 있죠. 왜? 그 시간에 뭐 짧게는 3월 개학하고부터, 뭐 길게는 여러분 수능을 뭐 겨울방학이나 그 이전부터 준비했다지만 그 긴 시간 동안 훨씬 많은 시간을 벌었으니까요. 수백 시간을. 자, 그래서 이 세트 저는 나를 먼저 보기로 합니다. 나는 이렇게 짤막한 안내문입니다. 39번 지금 볼 필요 없어요. 기억, 미음이 전부 가에 있는 것이고, 40번 지금 볼 필요 없어요. A가 가에 있는 것이어서. 41번 가 영업된 내용 중 나에서 달라진 것은, 이건 이제 나를 보면서 이 내용들이 나에는 뭐라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놓고 나중에 가 읽으면서 확인하면 되겠죠. 42번 보기는 A의 초고이다. 보기를 A로 고쳤을 때 반영한 친구의 조언 어쩌란 것은, 내가 A 표시 안 해놨어. 여기 있구나. 요런 문제 있으면 여러분 먼저 푸는 거 좀 권합니다. 복합이든 단독이든 간에. 왜냐면 요거는 다른 거랑 상관없이 마지막 문단 가지고 토시 하나 따져보면서 판단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보기와 A를 토시 하나 따져봤는데 이 노란색 부분만 달랐어요. 신입생 여러분을 대상으로 신입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그래서 3번이 제일 적절했습니다. 3문제 일단 해치웠고, 그 다음에 41번에 해당되는 나 내용을 짚어봤어요. 선생님이 담당할 주제는 뭔가 훑어봤더니, 담당돼 있어서 훑어봤더니 요겁니다. 토론과 발표 잘하는 법. 재학생이 담당할 특강은 뭔가? 특강이 2개 있네. 수행평가 경험담을 재학생이 담당한다. 설명회가 열리는 요일, 안내문 초반을 봤습니다. 토요일에 열리고요. 신청자가 질문을 제출하는 방식 같은 거 밑에 있겠지. 여기 신청 방법이고, 여기에 질문 방법. 질문함에 넣으래요. 설명회 시작 전까지. 설명회 하는 날 전까지 질문함에 들어온 거 가지고. 자, 학교 탐방 시 신입생 인솔을 담당할 사람. 일정 중에 있겠죠, 탐방이. 2학년 재학생이 담당한다. 이 정도 가지고 이제 나는 끝났습니다. 마음이 홀가분해졌죠. 2지문 중에 1지문은 이미 완전히 해치웠으니까. 42번은 끝났으니까 비활성화했고요. 자, 이제 이렇게 긴 대화 내용을 보면서 이 문제를 풀 것이에요. 근데 이제 39번은 뭐 머릿속에 염두에 둘 풀이선상에 올려놓을 선직은 아니죠. 그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갔을 때 바로바로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내용들은 나오면 바로 확인할 겁니다. 질문하는 방식이 요렇네? 인솔 담당을 누가 하네? 나오면 바로바로 대응시킬 거예요. 자, 40번 문제는 지문 읽기 전에 먼저 주섬주섬 해놔야 됩니다. 왜? 40번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같은 특정 위치라는 걸 못 박아주는, 고정해주는 와드가 없죠. 지문 어디에서 선지 판단의 단서가 갑자기 툭 튀어나올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읽어두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읽어봤습니다. 오늘 이 선지랑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지금 색칠해놨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되게 좋은 게 다르게와 일치되게를 섞어놨어요. 다르게 일치되게. 그래서 여러분이 함정에 빠지게 되게 쉽죠. 실전 모의고사 계속 풀면서 한상대가 될 거 안정성이잖아요. 경제성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거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기초적인 내용입니다만 적절한 것과 적절하지 않은 것, 뭘 묻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실수하지 않도록 하길 좀 바랍니다. 설명의 방향성은 요런 식인가, 만족도가 낮은 원인은 요런 건가, 그 다음에 새롭게 실시될 활동 요거랑 요거를 새롭게 실시하는가, 그리고 학교 탐방의 순서는 첫 순서인가. 학교 탐방의 순서는 여러분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4번은 바로 적절한 답이 4번이네. 읽을 필요 없네요. 끝났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문 들어가서 이제 쭉 읽다가 기억 나와가지고 기억 풀고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리을이 답인데 그럼 신입생들에게 고등학교 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는 무엇일지 말해보자. 교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수행평가를 준비하고 치르는 일이 부담감이 가장 크지 않을까? 여러분은 이제 끝났죠? 해방됐죠? 3학년 2학기 수행평가 없습니다. 재학생이 들려주는 성공적인 수행평가 경험 특강은 어때? 상대가 제안한 내용에서 고려되지 못한 점을 보완하는 데 아니죠. 이런 걸 고려해서 우리 떠올려보자. 그런 걸 고려해서 내가 떠올려봤어. 고려되지 못한 점을 보완하는 대안이 아닙니다. 답 4번. 그리고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제 뭐 토요일에 한다 이런 거 다 적절하고, 수행평가 경험담은 재학생이, 그 다음에 토의 토론은 선생님께서 하는 거로 다 적절하고, 신입생 탐방 인솔도 2학년 하는 거 적절하고. 그래서 답은 4번이겠거니 하고 마저 읽었는데 질문 요렇게 하더라. 신청할 때 질문을 받자 했는데 아니죠. 실시 전까지 질문하면 질문 넣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답은 4번. 그래서 요것도 지문을 일일이 막 열심히 샅샅이 정독할 필요가 없네요. 이 문제가 되게 좋았어. 지문 읽기 전에 먼저 주섬주섬한 효과가 있네. 그리고 나부터 먼저 봤기 때문에 이득을 많이 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화작이랑 엄매는 솔직히 말해서 어렵게 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원 수능 출제자들도 다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 시간 많이 잡아먹을 수 있도록 문항 선지를 배열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배열되어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순서대로 순진하게 풀면은 되게 시간 불필요하게 많이 허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자, 이제 마지막 세트네요. 이래 연설문입니다. 이런 거 좋아. 단독. 네. 연설문은 근데 장문이라고 봐야 돼? 합법이라고 봐야 돼? 장문이라고 봅시다. 여기 구성도 봤을 때. 위초고에 반영된 내용 정해 방식을 적절한 것은 2문단에서 3문단에서 3문단에서, 자, 2문단, 3문단, 3문단 그때 갔을 때 선지 1, 2 뭐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4번 문제. 다음은 연설 전 청중에게 소개된 연설자의 이력이다. 연설의 설정이 높았다고 할 때 연설자의 이력을 바탕으로 그 이유를 추론하는 내용을 하나 적었어요. 이런 문제 처음 봤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 낸 사람은 난 되게 창의적으로 냈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그동안 안 나온 이유가 이 문제 풀어보면서 있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수능 때도 이런 문제 내기 힘들 것 같아. 적절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그 기능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문제였어요. 변별력도 거의 없고. 45번. 다음은 초고 작성 전 행사 관계자가 학생에게 보낸 전자우편이다. 초고를 작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초고를 점검하였을 때 수정 보완할 계획으로 적절하다는 것을. 이런 걸 이제 먼저 읽어봅니다. 저도 이제 문학과 독서 문제 풀 때도 특히 이제 문학에서 그 제시된 작품의 맥락 이런 것들과 관련된 보기, 제시된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는가, 그런 것과 관련된 보기 글을 좀 먼저 읽는 편이에요. 여러분 방과후를 들었으면 이제 저의 이제 문학 스타일을 볼 수 있을 텐데 방과후를 못 들어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념행사를 기획을 맡은 세모입니다. 요청드리는 연설문은 기념행사 당일에 참석자들 앞에서 낭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연설 대상은 학생과 일반 시민이 모두 태권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은 분들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작성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소중한 시간 내가지고 기념행사 온 사람들이니까 애정 있는 사람들이겠지. 태권도와 관련한 인상 깊은 기업과 태권도의 매력을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태권도가 국민 스포츠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을 다양한 측면에서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읽었고, 그리고 이제 선지랑 이 글이랑 서로 호응 안 되는 거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연설을 시작할 때 인사의 대상으로 연설 대상을 모두 포함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인사의 대상에 일반심 추가한다. 시작할 때니까 위치가 특정됐죠. 바로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누구입니다. 기념행사를 축하하기에 참석한 또래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사 관계장 감사드립니다. 시민 없네요. 시민 추가하는 건 적절합니다. 이렇게 시작할 때라고 위치가 특정되어 있으면은 지문 전체에서 갑툭튀가 아니니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연설 대상의 태권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연설 대상을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처럼 표현한 내용을 상상한다. 이건 이제 있는지 이따가 확인해 봐야겠죠. 어디서 나올지. 연설문에 언급할 것을 요청받은 내용 중 태권도의 매력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다. 없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읽다가 확인해야 되겠죠. 자, 태권도가 국민 스포츠가 되게 요구되는 사항이 한 가지로 초점화되지 않았으므로 태권도인으로서 노력해야 할 내용을 삭제한다. 응? 자, 태권도가 국민 스포츠가 되게 요구되는 사항을 다양한 측면에서 언급해달라 했는데 한 가지로 초점화되지 않았으니까 좀 삭제 좀 한다. 바로 호응이 안 되고 있죠. 전혀. 답 바로 4번. 명백하게 4번입니다. 네. 뭐 5번을 보지 않아도 되는데 5번 봐도 5번 적절합니다. 마무리할 때 연설 대상을 독자처럼 지칭한 표현을 고친다. 제 글을 읽고 있으실. 그래서 이게 지금 43에 45번 다 장문 세트 들어갔구나. 요거 때문에 5번 적절하죠. 요거를 고쳐야겠구나 라는 말. 자, 2번 한 번을 굳이 보지 않아도 4번이 명백하게 답입니다. 지문은 아직 제대로 통독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44번 이거랑 선지랑 또 홍보하는지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연설의 성과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성과가 뭔지 봤더니 우수활동자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훑었습니다. 숫자를 스캔했는데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거랑 다른 거네요. 2006년 이 시기가 아닙니다. 얘는 2020이랑 2019에서 21이에요. 2018 다 없죠. 예. 이 사람의 성과라고 볼 만한 게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이력 중 청중이 공감할 수 있는 일화를 소개하는 감성적 설득이 사용되었다. 요런 거 나오는지 뭐 봐야 될 것 같은데 1화라고 하면 요런 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요건 뭐냐? 죄송합니다. 요건 지금 나오질 않았고 3번 그러니까 답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제 말은 전설에서 이력 중 연설자에게 의미 있었던 경험을 소개함으로써 청중의 동참을 유도한다. 이게 청중의 동참을 유도하는 건가? 태권도를 뭐 어릴 때부터 즐겨봐라 이런 겁니까? 모르겠어요. 4번 연설자의 이력에서 알 수 있는 전문성과 경력을 통해 연설자에 대한 청중의 공신력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전문성과 경력은 충분히 인정되죠. 나이는 청소년일지라도. 4번이 정답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연설자 이력에서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사를 언급하여 연설자의 창의적 면모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동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다양한 부분 이거랑 다른 분야의 얘기 나오는지 봅시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읽는 겁니다. 일일이 지금 읽진 않을 거예요. 자, 1문단을 무난하게 넘어갔을 것이고 이미 이것 때문에 봤으니까 자, 2문단 들어가기 전에 이 두 개를 체크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답의 형식으로는 물음표를 스캔하면 되잖아요. 물음표가 이 문단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국기 지정의 의미는 아니죠. 태권도 어디서 담당합니까? 국기원에서 담당하죠. 태권도가 우리나라의 기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회입니다. 국화, 국가 이런 느낌으로 없었고, 주요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제기했다. 쭉 봤는데 유형별은 아니고 시간 순서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음 3문단 들어갈 때는 낮은 관심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인가 쭉 읽어봤는데 해결 방안이 3문단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3문단 들어가기 전에 이 두 가지 생각하면서 읽겠죠. 태권도에 대한 미래의 전망을 시간 순으로 제시하는가,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요구되는 점을 주체별로 얘기하는가, 쭉 다 읽어봤는데 요렇게 주체별로 먼저 시민들은 그리고 또한 돼 있고 저희 태권도인 역시 그리고 정부 이렇게 해서 답은 5번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1회를 30분 했는데 2배나 했네. 다른 2, 3, 4, 5회 다 한 15분 내외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회 30에서 5회 37번 토론입니다. 35번 위토론의 입론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다. 이거 지금 입론, 신문, 창천적 입론,
신문하고 반대측 입론하고 신문하고 그다음 반론 신문하고 이런 식의 반대 신문식 교차 신문식 토론인 것 같아요. 찬성 측은 요로 하고 있다. 입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반대 측은 요로 하고 있다. 각각 찬성과 반대 입론 가지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A에 대한 예로 속도라고 하는 것은. 자, A가 이 부분입니다. 쭉 대화를 막 주고받고 있어요. 표를 너무 길게 해놨네. 네. 한 명이 이렇게 길게 말한다. 입론이겠죠, 100%. 자, 이제 신문해주세요. 입론에 대해서 신문을 하고 반대쪽에서 입론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죠. 35번, 36번 문제는 이런 순서로 풀리겠구나. 내가 이 토론을 순서대로 읽을 텐데 찬성측 입론 쪽 읽고 35번에 1, 2번 그 다음에 A 부분 신문 읽고 36번 문제 그리고 지금 페이지 공항에선 같이 못 넣었습니다만 다음 페이지 가서 반대측 입론 읽고 나머지로 읽고 35번에 3, 4, 5번 이런 식으로 순서를 풀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37번 다음 위 토론에서 사용되지 않은 자료이다. 찬성측과 반대측이 자료를 활용했으면 좋았을 방안. 참신한 발문이야. 그래서 질문을 읽어봤어요. 기억,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절도범죄의 경우 경제적 사정이 나쁜 절도범의 범죄 건수는 66,071건인데 경제적 사정이 좋은 편에 속한 절도범의 범죄 건수는 820건이다. 그러니까 경제적 사정이 안 좋은 사람들이 절도 범죄를 더 많이 저질렀다. 이런 거네요. 현재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그 정도 내용이 있고 선지를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이 물음표 보이죠? 무슨 황당한 소리? 이렇게 들었던 것이에요. 참고로 이제 사회자 말은 이제 요거 선지 들어가기 전에 읽어보면 좋습니다. 토론할 때 이제 사회자 말 정도는 읽고 이제 본격적인 선지나 보기들 탐구를 하면 좋아요. 차등벌금제 도입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같은 죄를 지어도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차등벌금제 도입에 대한 대찬반이 맞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차등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를 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소득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한다. 여러분 법은 정의로워야 되죠. 소득에 따라 차별로 벌금 부과한다는 건 당연히 고소득인 사람은 대고벌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찬성 측이 차등벌금제를 도입하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범죄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제시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기억을 활용했으면 좋을 것이다. 차등벌금제를 도입했을 때 위축되는 사람은 도입 전보다 위축되는 사람은 고소득자들이겠죠. 경제적 사정이 좋은 사람들이 차등벌금제로 도입되면은 더 꺼려질 텐데 전체 절도범 총량에 비해서 이걸로 줄어드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려 먹었죠. 지금 이 정도 논리적인 판단 되죠? 네. 안 된다면 컨디션 관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저도 지금 이거 여러분 수업 자료 요거 영상 촬영할 자료를 12시간 동안 만들었네요.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리고 지금 새벽 3시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밑에 뜹니다. 새벽 3시 38분.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이런 거 논리적 판단 이 정도가 세하고 학생들 안 될 수도 있는데 컨디션 관리 잘 하세요. 제 말 이해했습니까? 차등벌금제 되면은 고소득자들이 범죄를 좀 더 덜 저지르게 되겠죠. 근데 이 전체에 6만 한 7천 건 가까이 되는 거여서 이게 줄어봐야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1번은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지문 읽지 않아도요. 찬성 측이 차등벌금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일부 범법자에게는 벌금의 부담이 느껴지지 않아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제시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다 좋았는데 이게 기억이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니은이었어요. 그래서 엉뚱하네요. 차등벌금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이런 거는 엄청난 부담이겠죠. 고소득 돈 많은 국회의원들도 작은 100만원 벌금이지만 이것도 엄청 부담스러워 할 것이다. 그래서 니은은 완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3번 찬성 측이 차등벌금제를 도입하면 재산 정도에 따라 국회의원직의 자격상실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제시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니은을 활용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야, 이거를 반대측에 쓰면 정말 적절한 말인데 앞에 이 찬성 측이 이 말 한 마리 때문에 다 틀려먹었습니다.
답은 4번 아니면 5번 이제. 자, 반대측이 차등벌금제를 도입하면 경제적 사정이 나쁜 절도범들이 벌금을 경감받는 듯한 효과가 있어 차등벌금제는 범죄 예방 효과가 적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기억을 활용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참 상대적인 동물이니까 저는 이걸 세모 정도로 쳤어요. 동그라미를 치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말이 좀 더 구체적으로 4번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장이 들어갔으면 모르겠지만 이 문장 가지고는 저는 4번은 세모예요. 자, 5번 반대측이 차등벌금제를 도입하지, 왜냐면은 사람 심리가 상대적이긴 하지만 차등벌금제가 도입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내야 될 벌금이 절대적인 벌금량이 도입 이전보다 크게 드라마틱하게 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벌금은 그대로인데 범죄가 더 늘어날 것인가 예방이 덜 될 것인가 살짝 저는 세모 쳤습니다. 근데 5번 반대측이 차등벌금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부각되어 해당 법의 위상이 높아, 갑자기 왜 뜬금없는 소리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5번도 틀렸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가야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정답 4번.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읽어 나가면서 쭉 푸는 겁니다. 찬성이를 쭉 읽을 때 요 두 가지만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두 가지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요거 이제 국가 예를 들었는가 숫자가 스캔되면서 읽으면서도 너무 눈에 띄었어요. 그 다음에 기존제도의 필요성도 잘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반대신문을 읽었습니다. 반대신문 읽으면서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찾아보지 못해서 알지 못합니다. 근데 살짝 이거는 그냥 여담입니다. 여담. 알았어도 모른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폐지한 나라를 알고 있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면 본인 입으로 본인 논걸 약화시키는 거니까. 토론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양심적인지는 모르겠지만 토론은 일단 본인이 부여받은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마치 법정에서 변호인과 검사, 변호인들 변호인도 양심이랑 별개로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본인 입장에서 각자가. 그런 게 미덕인 거죠. 그래서 1번 적절합니다. 대답 못하고 있으니까 맞는 걸로 치는 거예요. 여담이었고 수능의 문법에서는 알지 못한다는 건 알지 못해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의 문법에서는 토론에서 일부러 발언을 안 한다, 일부러 알고 있지만 모른다고 말한다, 그런 개념이 성립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역대 기출에서. 그래서 그대로 1번 고지급 들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쭉쭉 가다가 3번 찬성 측이 벌금원과 징역의 차이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보아 찬성 측은 이 입론에서 했던 바와 반대되는 번복되는 얘기를 하고 있군.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래서 이렇게 풀고 이제 다음으로 반대측에서 입론해 주십시오 해서 남아있는 반대측 입론을 읽어봤습니다. 남아있는 거 읽다 보니까 찬성 측은 차등벌금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여 운영하는 나라에서 모르고 있으신데요 하면서 이렇게 쭉 나와요. 제가 왜 색칠해 놨냐면은 통계 자료에 있어서 숫자를 스캔했는데 숫자가 여기 나옵니다. 이 숫자가 이 문장 보니까 아까 알지 못합니다라고 대답 못했던 내용이고, 대답 못했던 내용이고 알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입론에도 안 나왔던 내용이죠, 당연히. 그래서 답은 4번. 찬성수가 동일한 통계 자료를.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끝납니다. 자, 복합 세트. 가는 회의고 다는 보고서다. 보고서가 내용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리고 눈에 너무 안 들어와. 그래서 가부터 보기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가에 대한 참여자들의 말하기 방식. 첫 번째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보통은 이제 ABC나 대문자 A 이렇게 기호했을 텐데 여기는 이렇게 풀어놨어요, 선지에서. 그래서 해당되는 발화들인데 각각 읽고 바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근데 이제 여기서 바로 답이 나와서 좀 땡큐 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법과 작문은 엄매 수강생들한테 한 말이랑 다르게 5번부터 바란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특별히 그렇게 해서 실익이 귀납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39번 다음은 다를 작성하기 유준이 작성한 작문 계획이다. A부터 E 중 다에 활용되지 않은 것은, 자, 다에 활용되지 않은 것은 이따 다 볼 때만 생각하면 됩니다. 다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고려된 나의 활용 양상으로 처리하는 것은
자, 이따가 나 다 가지고 풀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가부터 보기로 결심했어요. 가의 A를 고려해 다를 작성한다고 했을 때 고려했을 내용 접수라는 것은 가의 A 부분을 읽고 처음 이 내용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그 정도. 그래서 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가가 되게 저관여 지문이었죠. 한 문제 통으로 있고 이 문제에 단서만 주는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세 문제 풀어보죠. 분량 때문에 시각적으로 여기다 갖다 놨어요. 자, 다음은 다를 작성하기에 유준이 작성한 장문 계획이다. A부터 E 중 다에 활용되지 않은 것은 자, 조사의 목적, 탐구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작성을 통해 배우고 느끼는 내용인데 그게 그대로 여기 있어요. 이게 외워야 될 내용은 아니구나. 머릿속에 막 염두에 담아두는 게 아니고 그때 항목 갔을 때 읽어보는구나 하면서 읽는 것인데 답은 이제 이거로 나오는 거죠. 조사 대상의 근무 환경이 과거 현재로 비교된 적은 없더라. 현재 지금 어떤 상태인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 편안하게 풀 수 있더라. 자, 다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고려된 나의 상황은 즉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는데 나머지 것들이 이제 읽어볼 수 있는데 구체적 통계를 제시하여 단속 노력을 보여준다 활용했다. 그래서 수치 중에 단속 노력에 해당되는 게 있는가 해서 수치를 뒀어요. 탐구의 결과에서. 근데 수치에서 단속 노력에 대한 수치는 없습니다. 다 바로 5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좀 편하게 풀기를 좀 권해요. 그 다음 요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답 4번을 했습니다. 내용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를 고려해 작가들의 근무 환경이나 여건을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시각자료라고 볼 수 있겠죠. 나머지 선지들 한번 볼게요. 평가원의 문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전문가 의견을 직접 인용했다. 큰 땅 보면 되는데 없었습니다. 바로 X. 전달해야 한다는 논의를 고려해 설문조사의 결과는 항목별로 구체적인 수치를 그대로 활용했다. 자, 설문조사 한 게 뭡니까? 현실에 대한 인식, 현황, 이용 이유 이런 것들인데 여기 지금 월요 현실에 대한 인식, 이용 현황, 이용 이유에 대한 시각적으로는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숫자가 이제쯤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숫자 나왔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이런 내용이 나왔다. 조사 내용 중에 이것만 수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라고 이게 좀 어거지가 되고요. 구체적인 수치를 그대로 또 좀 어거지가 됩니다.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구체적 수치가 있을 텐데 90% 이상이라고만 표현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수능의 문법입니다. 그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쓴 것도. 그러니까 매해 그 해의 수능 완성은 그 해의 수능의 기준점이 돼요. 닷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안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프로 나타낸 거 없습니다. 불법 웹툰 사이트 이용 현황. 그 다음에 이런 개념 정의를 보고서 시작 부분에 배치했다. 보고서 시작 부분에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정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확실하게 4번. 자, 이제 마지막 세트 편안하게 보고 가죠. 설득하는 글이 짧게 있습니다. 길게 있는데 이 문제 먼저 풀기로 했어요. 보기는 초고를 읽은 왜냐면 이제 마지막 문단 고쳐쓰기 이런 거 먼저 풀면 좋으니까 일단은 지엽적이라서 바로 풀 수 있기도 하고 그 다음 나중에 풀려고 하다 보면은 지쳐있을 때 풀면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무지성으로 풀 수 있어서 피로도도 많이 안 쌓이기도 하고 먼저 풀어도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문단 내용을 풀면은 그 전체에 대해서 워밍업이 됩니다. 그런 이점들이 있어요. 자, 글이 완성되지 않은 느낌이 드니까 실천의 의의에 대한 내용이 담긴 마지막 문단을 추가하여 마무리하면 좋겠어. 실천의 의의는 그래서 주로 다룬 내용과 함께 그래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실천의 의의로 고려될 수 있는 내용도 언급하는 건 어떨까? 의의가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맞죠? 자, 장문 상황을 확인했어요. 다크데이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일상에서의 실천 뭐가 있을까? 설득하자. 실천하자고. 그리고 마지막 문단 봤습니다. 티끌, 태산, 우공이산처럼 다크데이터의 양을 줄이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에 필요 없는 앱과 캐시 메모리, 누리소통망상의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전자우편함과 클라우드 공간을 주기적으로 정리하여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하고 휴먼 계정에 따른 탈퇴하는 등의 실천이 필요하다. 그래서 있어서 지문을 쭉 훑었는데 의의가 두 개 이상 있는 게 2번과 3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둘 중에 뭐가 이제 이 조건에 맞는가 하나씩 맞는가 시작할 때 봤어요. 초고 첫 문단 보니까 이산화탄소 배출, 온난화 가속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다크데이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아마 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킵해놓고 해서 읽어도 상관없죠. 답은 2번입니다. 이글 전체에서는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차원에서 다크데이터 얘기만 쭉 했어요. 45번 이렇게 풀었다 치고 안 풀었어도 더 남겨놓지 않아도 되죠. 나머지 지문들 전체 내용입니다. 쭉 읽어 나가는데요. 초과에 배당되지 않는 것은 개념과 이에 해당하는 예를 제시한다. 다운표 보면 되겠죠. 다운표 쭉 훑었는데 다크데이터가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은 다운표가 안 나왔어. 맞아. 그래서 좀 당황했었어. 이거 풀 때. 다크데이터란 요러요러한 데이터를 말한다. 다운표 있어야 되는데 수능 보에 좀 맞진 않았어.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이산화탄소 발생의 연관성을 언급한다. 관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아까 그 문단이 있었습니다. 개인적 실천의 중요성, 뒷내용 다 개인적 실천에 대한 중요성이 맞기도 하고 관용 표현도 어울렸어요. 3번 확실하게 적절하다 할 수 있죠. 다크데이터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 개발 분야의 전망을 제시한다. 잘 모르겠고 이 내용이 왜 나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5번 유력한 정답인 거죠. 스마트폰과 전자우편에서 다크데이터 양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네, 스마트폰에서는 전자우편에서는 하면서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3번, 5번은 일단 적절하다. 1번과 2번은 못 찾았다고 가정합시다. 다운표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데 다운표가 없어. 자, 다음 자료를 자료 선별 기준에 따라 선별한 후 이를 초과에 반영했다고 할 때 각 자료 활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하는 것은 자, 자료 1 선택하지 않았군, 자료 1 선택하지 않았군, 자료 2 선택했겠군, 자료 3 선택했군, 자료 4 선택했겠군, 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들을 봤죠. 출처가 연도가 최신인가에 대한 진술들 받고, 출처 뭐 다 구체적인 출처들이죠. 뭐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는 특별히 뭐 편향됐다 이런 걸 따지긴 살짝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뭐 블로그다 뭐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또는 이제 광고다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여기 건 좀 중립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처다 나쁘지 않아. 그리고 특수문자지만 분명한 걸로 보는 거죠. 국가통계 포털도 분명한 걸로 이제 올해 수능에서 볼 것 같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살펴보는데, 자료 2는 연도를 고려할 때 비교적 최근의 자료이고, 내용이 다크데이터에 대한 글의 주제와 부합하는 자료다. 경제적 가치, 다크데이터가 경제적 가치가 있다. 그래서 삭제하면 안 된다. 줄이면 안 된다. 뭐 이런 논지가 돼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라는 생각. 내려도 되고, 유력하다고만 보고 지문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3문제밖에 안 되니까. 다음은 학생이 초고에서는 읽은 자료에다 초고를 보완하기 위한 활용과 적절한 것은, 이거 되게 좋았어요. 1번, 2번 선지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학교생활 습관 다 맞는 말인데 장문 목적에는 필요 없잖아. 장문 목적은 다크데이터 줄이자는 게 목적인데 이산화탄소 발생 줄이자가 목적이 아니고 설득의 초점이. 되게 좋은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단의 내용을 구체하게 자료 1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데이터 저장량이 증가하면 데이터 전력의 소비로 증가하는 양을 한 문단에 추가한다. 자료 2 이렇게 돼 있는데 3문단 내용 한번 볼까요? 1, 2, 3 쭉 내용있습니다. 자, 전력 소비도 증가한다. 불필요한 데이터 저장량이 증가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새벽에 컨디션이 좀 안 좋네요. 다른 거 먼저 봅시다. 4번과 5번은, 자, 실제로 데이터 센터는 0.1%에 불과하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 배출량 다 합쳐도. 논지가 약화된다는 식의 신문 기사라기 때문에 둘 다 이 글에 추가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답인 3번, 실천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위해 자료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전자우편을 삭제해 줄일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을 수치한 내용 삭제하면은 3문단에 보충한다. 1, 2, 3, 4 여기서 보충하면 되겠네요. 삭제하면은 이렇게 추가된다. 가능성이라는 것은 맞고, 불필요한 데이터 저장량이 증가하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도 증가한다는 내용을 3문단에 추가한다. 우리는 인터넷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의 존재를 잊고 살지만 이러한 데이터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데이터 센터 24시간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도록 저장된다. 이 중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는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는데 데이터 센터는 이러한 데이터, 즉 다크 데이터를 저장해 놓기 위해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 그 과정에서 많은 열이 발생하는데 이를 시키기 위해 나 소름 돋았어. 이 내용은 이미 산문단에 있는 내용이죠. 올해 평가원에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소름. 그래서 이걸 실제로 풀었을 때는 여러분이 4, 5번은 애초에 논지를 약화시키니까 원문단위고를 자시고 떠나서 날리고, 요거는 아까 끝문단 읽었기 때문에 바로 내용 다 알기 때문에 해서 적절하다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예리하죠. 싸늘하다. 비수가 날아 꽂힌다. 함정에 빠지지 말고 체크하고, 요거는 이제 읽어보겠다 해서 읽어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겠죠. 답은 둘 중에 하나야 해놓고 이걸 읽고 나서 이 내용은 이미 있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회가 30분이었고 2회가 20분 걸렸네요. 3회로 갑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자, 3회 35에서 38번 토의입니다. 분량 좀 길더라고. 자, 위토의의 내용으로 볼 때 보기에 기억부터 이유 중 적절한 것만을 보게 돼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소개할 책은 어떻게 할 거냐, 교사의 문답은 어떻게 할 거냐, 동영상에 담을 내용은, 표현 방법은 이 토의에서 다 다뤄지는 내용들인가 봐요. 그 다음에 A와 B에 대한 이해로 속설해야 되는 것은 그 부분 읽을 때 판단하면 되겠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거 다음은 학생일이 위토의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가부터 마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홍대용의 의산문답. 이 책의 전부된 번역자 해설, 그 다음에 준비할 자료로 도서관 자료와 인터넷 자료, 교수님과의 면담 자료, 거절하실 경우는 포기. 특이하네. 의산문답의 성격, 소개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거는 배제하기로 열심히 했어요. 야, 사보선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은 틀린 건데 5개 다 생각하면서 읽는 거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예요. 수능은 오지선다죠, 여러분. 최적화가 중요합니다. 책의 대화 부분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는 두 사람은 얼굴이 나오게 촬영한다. 이 부분. 그래서 이렇게 가나, 다, 마 4개만 생각하면서 지문 읽을 것이에요. 자, 이번 학기에 우리의 고전 내용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제작해야 돼. 어떤 책을 소개할지 생각해봤어. 홍길동전은 어때? 우리가 문학 시간에 한국 소설사에서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배웠던 작품이어서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모둠들이 대부분 고전 문학 작품을 소개할 계획이어서 차별성이 부족한 것 같아. 고전이란 우리의 문학을 떠올리는데 철학이나 과학 분야에도 고전이 있잖아. 홍대용의 의산문답은 어때? 다른 모둠이 다루지 않는 분야의 책이라 참신하고 조선시대 서양 과학의 관점을 받아들인 점이 흥미로워서 소개하기에 적합한 것 같아. 소개할 책에 대해서는 학생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학생 3의 의견. 최종적으로 의산문답이 선정된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8번 문제를 훑었기 때문에. 학생 EMR을 일부 수용한 거 전혀 아니죠. 그 다음에 요거. 네. 그래서 기억을 다 날렸더니 답은 바로 2번 아니면 5번이에요. 디귿만 생각하면 되겠네. 나머지 생각 안 해도 되겠네. 나머지 생각 안 해도 돼. 나머지 생각 안 해도 되고, 동영상에 담을 내용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읽기에 너무 어렵지 않을까? 내가 지난번 읽어봤는데 현대국어로 번역이 잘 돼 있고 물량도 많지 않아 그만 읽을 수 있었어. 네, 자신이 방금 한 제안, 바로 앞에서 한 제안 뒷받침하는 말이죠. 네. 그렇다면 좋아, 재미있겠다. 제가 지금 A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네요. 자, A 읽었으니까 요거 36번에 1, 2, 3번 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흥미롭지 않아서 거절한 건 아니고 차별성이 부족해서 거절 별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명백하죠. 그리고 쭉쭉 읽어 나가는 것이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될까? 번역 작성 해설, 그 다음에 도서관 인터넷, 그리고 교수님 나왔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찾아뵐 시간도 없고 주말에 뵙는 건 실례일 텐데. 그럼 이메일 통해서 설문담이 가능한지 여쭤보는 건 어떨까? 만나기 위해서 굳이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니까 면담이 성사될 가능성을 더 높을 것 같은데, 서면 면담 수락하시면 교수님 역성을 못 넣어 생생한 느낌 주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교수님이 보내주신 정보를 활용하면 영역품해질 것 같다. 거절하면은 그래도 불가능하시면 어쩔 수 없고. 오, 적절하네요. 그래서 1, 2, 3 다 적절합니다. 대화 부분 어떻게 나오는지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마 후반에 나왔죠, 표방법은.
그래서 쭉 나머지는 편하게 읽어놨어요. 여기 지금 이게 라에 해당되는 걸로 보일 것 같지만 크게 생각 안 하고 요거 가지고 디귿 적절하다. 답 5번 했습니다. 자, 전달이 중요하다. 얼굴. 그때부터 이제 이거 생각하면서 읽었죠.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 그래서 계속 읽다가 정보 전달에 주력하게 우리 얼굴이 나오지 않게, 얼굴 나오지 않게도 나왔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얼굴이 나오지 않게 촬영해야 되죠. 답 5번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는 세트였습니다. 자, 복합이죠. 가는 면담이고 나는 뭐 칼럼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생각을 담아서 교내신문에 실은 글입니다. 둘 중에 이제 나부터 풀기로 했어요. 짧고 상대적으로 그나마. 그 다음에 단독 그리고 자, 기억부터 미음 가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합 세트에서는 3위부터 바로 타임라인 건너뛰어서 보는 친구들 있을 테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복합 세트에서는 어떤 걸 먼저 볼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둘 중에 가나 중에 분량이 적은 것 또는 가나 중에 관련된 문제 개수가 적은 것 그리고 비슷비슷하다면 분량도 관련된 문제 개수도 글 또는 단독 발화인 것을 먼저 봅니다. 왜? 이 대화는 계속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티키타카 식으로 이제 발화가 오가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호흡도 끊기고 정신도 사납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풀어나가기로 항상 설계를 하세요. 40번도 가에 해당되는 것은 나중에 가 볼 때 풀 겁니다. 41번 다음은 가의 면담 직후 학생이 작성한 메모이다. 나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메모가 적절한지 아닌지는 애초에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의 면담 직후 작성한이 아무 의미가 없죠. 나가지 못하면 푸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42번 보기는 나에 대한 학생의 자기점검 및 수정 내용이다. A와 B에 들어가면 확실한 것은 이거 먼저 풀어야 될 문제네요. 마지막 문단에서 뭐는 삭제하고 뭐는 하면 더 좋겠다. 전후를 비교해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책거리는 우리 선조들의 정감이 드러난 그림인 셈이다. 책거리에 대한 내용을 상기하면서 책거리의 진면목을 직접 느껴보려면 이번 주말에 박물관을 다시 찾아 감상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학문과 책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루고 싶은 소망을 담아내어 폭넓게 향유되었던 그림이 바로 책거리인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책거리는 조선을 대표하는 정물화라고 할 수 있다. 권유가 싹 사라졌어요. 날리고 삭제된 거 얘기하자 치면은 제일 적절한 게 요거죠. 그리고 뒷말 책거리의 의의를 드러낸 부분은 글의 내용이 더 반영되도록 의에 대한 게 훨씬 보강이 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정감이 드러난 그림보다도 훨씬 더 구체화됐죠. 답은 1번. 그리고 이제 요거 선지들 내용 미리 킵해놓고 지문을 읽어 나갔습니다. 읽어 나가다 보니까 여기 정조에 대해서 1화 나오고 그 다음에 읽어 나가다 보니까 여기 민간에까지 두루 유행했다. 그 다음 책가 즉 책꽂이 이런 표현들 저는 이제 그러니까 라는 표현을 글 쓸 때 많이 쓰는 편인데 뭐뭐뭐뭐 그러니까 뭐뭐뭐라는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책가 같은 용어를 친숙하게 쓰려고 했습니다. 다음 쭉 이렇게 해가지고 유행하게 계속 읽어볼게요. 지금 2개 남았지. 3번 5번 계속 읽었는데 요게 확실하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다. 끝까지 읽었는데 책가가 없는 책거리가 유행하게 되면서 책거리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는 아니고 선후관계가 바뀌었어요. 요렇게 작은 민화의 특징으로 인해서 책꽂이가 없는 책가가 없는 이런 식으로 변화했다. 책가가 없어져서 어떻게 변했는지가 아니죠. 그래서 아주 뭐랄까 섬세하게 아슬아슬하게 답이 딱 되는 적절하지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가를 보면 되겠죠. 가를 쭉 읽어 나가는데 전문가랑 얘기를 하다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 질문 갔을 때 그때 바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러고 보니 제가 받은 책거리에는 재확인하는 질문 전혀 아니니까 답 5번 좀 허무했죠.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어. 순서를 읽어야지 뭐.
자, A와 B에 모두 나타난 전문가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여러 했을 텐데요. 궁금하네요. 여러 같아요. 네, 이 정도. 제일 적절한 건 4번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트. 시간이 점점 단축되고 있다. 1회 30분, 2회 20분. 지금 3회는 15분 이내로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글이 3문제 있고 되게 짧은 글이에요. 목적을 봤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금융교육의 현황을 점검하고 청소년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돼 있고, 수집한 자료가 이제 지문 부분에 제시가 돼 있고, 초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장문 단독 세트, 장문만 있는 세트에서, 화법 단독 세트 말고요. 복합 세트도 말고요. 장문 단독 세트에서는, 장문 기본적으로 화법에 비해서는 한글이 아닌 것의 개수가 적잖아요. 그래서 한글이 아닌 것 개수 미리 스캔해도 좋다. 그래서 괄호, 숫자, 물음표, 특수문자 숫자, 따옴표 이렇게 스캔해놓고 이런 부분 포인트가 있다 해놓고 이제 읽어가도 좋아요. 자, 기억부터 미음 중 초고에 활용되지 않은 것은 기억, 청소년 금융교육의 부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금융과목의 운영사에 과목의 운영사를 했으니까 과목명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또는 과목 숫자든. 근데 어떠한 숫자나 과목명에 대한 기호도 없었어요. 따옴표 하나 있었는데 금융이해력이었어요. 그래서 니은 X 다 바로 2번이네. 네, 끝이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금융교육의 실태 읽어봐야 알지만 사실은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사실 금융이해력의 용어의 의미 아까 다음표에 금융이해력 하나 있었죠. 금융이해력은 이걸 의미하는데 돼 있었습니다. 적절하네요. 그래서 4번은 적절. 가져다주는 효과 읽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기억, 디귿, 미음 읽어봐야 알 수 있고 니은, 리을은 스캔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초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2, 3, 5문단 돼 있기 때문에 각 문단 읽을 때 생각해서 읽으면 됩니다. 45번 수집한 자료를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초고를 작성하였다. 각 자료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좀 읽었는데요. 다 노가다예요. 시간 많이 잡아먹으면서 열심히 읽었는데 5번 금융에 대한 지역별 인식 차이 별별 리서치 연례 보고서 냈는데 연례 매년 발간한다는 뜻 맞고 연도를 그러면 청정부를 담지 못했다. 어떤 자료들은 5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만약에 이게 10년에 한 번 쓰는 자료다. 그러면은 2016년께 제일 최신이니까 이걸 쓰는 게 맞을 수 있는데 연례이기 때문에 2016년이면 한참 전이죠. 2022 기준으로. 근데 내용 면에서 금융교육에 따른 긍정적 효용성을 표함하므로 가에서 그렇다고 판단했겠군. 지역별 인식 차이인데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여기서 이제 어떤 지역은 교육이 활발하고 어떤 지역은 교육이 덜하다. 그래서 요 내용을 활용하면은 교육이 잘 된 쪽이 지역별 금융에 대한 인식이 더 좋았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되게 취약하다 볼 수 있고 나머지 1, 2, 3, 4는 적절해요. 그래서 더더욱 답은 5번으로 가는 문제였습니다. 이거 이제 그때그때 읽을 텐데 이제 1문단 들어갈 때는 인용 있는가? 없어요.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이요? 조사 결과의 내용이요. 평가하는 문법 이제 수능 완성해서 잘 다듬으세요. 네, 맞는 말인 거죠. 그 다음에 묻고 답하는 방식. 충분할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묻고 답했어요. 그래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 상황인 것도 맞아요. 이 문단 과거와 달리 돼 있고 이런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해서 적절하고요. 4번 적절하죠. 미국과 그래서 답은 5번일 텐데 읽어봤더니 예상되는 미래의 문제 상황과 현재 상황을 비교한 것인가 또 다른 금융 환경 속에서 정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필요하다. 미래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언급한 거지 현재랑 또 비교를 새로 또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속도 분량이 시간이 제대로 목표치에 맞춰서 왔네요. 회당 15분이라는. 사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회 협상입니다. 협상은 여러분이 평상시에 특별히 할 담화 유형도 아니어가지고 더더욱 그 변별력 확보하기 위해 좋은 유형의 담화죠. 문제가 또 4개나 있었어요. 앞에 것들은 화법 단독 세트가 문제가 3개들이었는데
자, 보기는 협상을 하기 전 학생 1과 학생 2가 작성 메모이다. 실제 협상이 활용되지 않은 것은 이제 협상이 학생 측과 담당자 측이 있는데 학생 측 대화 읽을 때는 이런 거 신경 쓰면 된다 이 말이죠. A를 고려하여 A 들어갔을 때 보겠습니다. 협상 참여자들이 사용한 협상 전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이제 읽어보다가 중간에 이제 다른 선지를 풀려고 잠깐 멈추고 왔을 때 그때 다시 돌아가기 전에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지문으로 돌아가기 전에. 위 협상의 맥락을 고려할 때 니은에서 이루어져야 할 논의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니은이 있는데 추 논의를 통해 이야기하도록 하죠. 그 앞에 거 한번 읽어봤어요. 이 발화를. 그래서 입금을 기부할 대상 확실하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바로 이 발화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구체적 내용 해야 될 것 같고 추가로 구입할 체험 물품 생체 체험 관련 활동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행사 홍보가 이거랑 관련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1번 아예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지문을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서오세요 마름모 씨 이런 겁니다. 네. 과학 축전을 진행하는데 장소를 좀 대관하려고 한다. 장소 이용해라. 체육관 이용하면 안 되냐? 아니다. 우리는 요런 거라서 확대돼서 일반 시민도 즐길 수 있는 것인가 보군요. 그래서 학교 체육관보다는 다목적센터가 적합하다. 공익적 목적이 아니면 빌려주기 어렵다. 소외된 인원을 위해 기부할 계획입니다. 기부 활동도 공익적인 목적이지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우리는 공익적 목적을 따진다. 공업물이다. 그래서 이걸 읽어가지고 4번이 적절하고 나머지는 빨간색 색칠하는 부분들 일일이 지금 보진 않겠습니다. 때문에 글러 먹었어요. 4번 가장 적절하니 들어갈 만한 문제였습니다. 3번 때문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살짝 끊었어요. 문제 풀려고 지금 왔잖아. 끊어가지고 학생들이 한 것 중에 혹시 있었는가 봤더니 요거 정도, 한 개 정도. 그 다음에 돌아가기 전에 이제 여기까지 끊는 거 돌아가기 전에 여기 체크를 몇 개 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있을 거예요, 화면에서. 그리고 이제 계속 읽어 나갔죠. 주민들이다. 그러면 방금 담당자님 말씀하신 것도 충족한다. 대여할 거다. 10개 필요하다. 4일 동안 쓰겠다. 10개는 되는데 4일은 안 된다. 2일 이내로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이미 4일 기준으로 물건 다 구매되어 있어가지고 물건 남는다 이틀 하면은. 그리고 우리는 전일제로 쓰는 게 아니고 오후에 3시간 정도씩 쓰는 거기 때문에 4일 정도 써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다른 행사랑 달리 하면서 이제 여기 체크했죠 제가. 실제 사용시간이 짧은 것은 사실이나 특정 단체 3일 이상을 제어할 경우에는 사용했어야 된다. 요런 사유 정도가 가능하다. 전제 조건이 분명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할 체험활동의 테마가 요건데 뭐뭐시가 표방하는 요런 거 뭐뭐시 사업과 연관된 경우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적절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봤을 때 이 정도 해결됐다. 자, 그리고 이제 마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체험활동은 요런 거다. 방금 읽은 부분이죠. 그렇다면 3일을 대여하되 마지막 날은 절반의 이상의 부스의 생태 환경에 대해서 해달라. 3일 정도는 가능하다. 결국 4일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생태 관련을 절반 이상으로 하려면은 그 순서도 바꿔야 되고 뭐 부수도 좀 추가도 해야 되고 막 이렇다. 물품 구입은 도와줄 수 있다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게 답이 이거가 됐던 거예요. 읽다가 중간중간 끊겼을 때마다 이거 보려고 갔다 이 문제 보려고 갔다가 이 문제 보려고 갔다가 지문 돌아올 때마다 이걸 체크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비로소 답이 나왔습니다. 끝까지 다 읽었는데 시간과 장소가 뭐 살짝 아쉬운데 아니 공개 강좌가 2회에 예정되어 있다. 장소 당연히 지금 얘네가 하려는 시청 건물 다목적 센터 뭐 이런 건물이겠죠. 그 장소랑 다 되는 거 아니냐. 강좌 시간에 홍보해야 될 테고 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출제자의 의도는 답은 1번이다 였습니다. 아직 이 정도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까지 뭐 다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번 확실하게 틀리긴 틀렸고 답 1번 끝까지 읽었는데 이건 안 나왔습니다. 네. 자, 복합 세트입니다. 정보 전달하는 글이 있고 면접이 있다. 면접 좀 잘랐습니다.
정보전자 글을 먼저 읽었어요. 그 1순위, 2순위, 3순위 제가 1회랑 3회에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복합 세트 풀 때는 분량이 적은 것, 관련된 문제 개수가 적은 것, 그리고 글이나 단독 담화 이 순서 1, 2, 3순위 순서로 뭘 먼저 풀지를 빠르게 가늠해야 된다는 것. 가부터 읽고 문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39번은 바로 풀어야 되고 40번 가를 보완하고자 할 때 나의 A, C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자, 가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는데 면접 팁인 것 같습니다. 리을까지 있죠. 네. 얘네들이 예로 쓸만한 게 A 답변, B 답변, C 답변 중에 뭐냐 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41번 나의 A와 B에 대한 예로 나 볼 때 풀면 되겠죠. 42번 다음은 나의 면접 대상자가 모의 면접을 위해 준비하며 또 나 읽을 때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 읽으면서 이걸 판단했습니다. 다 읽었는데 이제 5번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끝났고 이제 요거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안 남겨놨어? 남겨놨네 여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를 들어갈 거예요. 나를 들어가서 이 부분은 초반에 편하게 읽으면 되죠. 사실 이번에 관련된 거 있는지만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질문 들어갑니다. 교재를 개발하는데 재능이 있다고 했는데 그 재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서류와 지금 답변한 내용만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B. 학교 성적은 지원자의 일반적인 역량과 상황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지원자에 비해 성적이 낮은 편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질문은 이러이러한 취지로 하는 질문이고 맥락으로 하는 질문이어서 이 면접의 평가에 유의미한 질문이다라는 걸 좀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고 취지, 의도, 이런 어휘뿐만 아니라 질문하는 이유라는 어휘로도 얘기할 수 있다. 평가하는 질문 고를 수 있다라는 거를 수능 완성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를 잡아주고 있어요. 나머지 다 틀렸어요. 그냥 끝까지 읽었는데 교재를 가지고 지도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교재를 개발했다는 내용까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복합 세트 치고는 좀 편안하게 풀렸다. 아마 앞에 협상, 단독 발화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 좀 쉬운 걸로 밸런스 맞춘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세트입니다. 화살표가 이렇게 색깔로 길게 돼 있는데 뒤에 거부터 푸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건의문이 짧게 있고 다음을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을 하나 적절한 것은 A가 여기 있고요. 보기의 자료를 보기의 자료로죠. 보기의 자료로 초고를 보완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적절하다는 것은 자료가 가나 다 3개 있습니다. 43번 윗글에 활용된 쓰기 전략에 대한 설명 적절하다는 것은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 요거 바로 풀는 게 좋겠죠. 마지막 문단 A 부분 비유적 표현으로 정리한 뒤 글의 주요 내용을 제안이 실현하길 바라는 마음 표현해야겠지. 1, 2, 3, 4, 다 봤는데 비유적 표현이라는 게 학생들이 배움터, 흥미주의 놀이터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선지 2개밖에 없는데 제안이 실현되길 바라는 마음 둘 다 있습니다. 그렇게 볼 만한 게. 자, 교과 내용을 탐구하는 자기주도 학습 분위기가 사라지고 교실은 흥미주의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내용이죠. 이론 중심의 심화가 아닌 실험 과목을 개설한다면 요거는 소수의 아지트가 아닌 다수 학생들의 배움터가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실험을 하면 즐겁게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실험 과목을 개설한다면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이 이렇게 보이는데 지문이 어느 쪽 방향인가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지문 초반에 바로 읽으면은 이거 실험 과목 늘리는 거구나 바로 감이 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1학기 중간고사 마치고 기말고사 전에 수업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문 읽을 때 각 문단 첫 문장 첫 머리 정도만 빠르게 읽어봐도 그 전체 내용 바로 감이 올 수 있다. 여기 지금 그렇잖아요. 각 문단 초반 부분만 읽었는데 답은 2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지트가 비유적인 표현이네요. 여러분 보통명사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보통명사입니다만 러시아어예요. 소련 시대 언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근거지, 활동 근거지 이런 겁니다. 정치적으로나 이런 거. 근데 여기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비유적인 것이죠. 45번 풀고 44번 풀었어요. 자료와 선지 사이를 따지는 것인데 단독으로 돼 있는 게 가와 다입니다. 둘 중에 보고 싶은 거 먼저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를 먼저 가지고 1번 선지 판단하고 가랑 엮여 있는 거 차례대로 풀려고 했는데 이거 하니까 바로 답이 나왔어요. 가와 다를 모두 활용해 3문단의 실험 위주의 과목에 비해 심화된 이론 위주의 과목을 갖는 장점을 추구한다. 글 맥락부터 다시 틀리긴 틀렸죠. 실험 과목이 갖는 장점을 강조하는 게 좋은데 1, 2, 3, 4 네.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넣을 거야? 부수적으로. 그리고 이 내용도 사실은 호응이 안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답은 2번. 보기와도 호응 안 하고 지문과도 호응 안 한다. 자, 이제 마지막 요 내용인데 요런 표현 정말 처음 봤고 생소하고 좋았죠. 현재는 요런 논의 중인 걸로 아는데 심화가 공무원 개설하는 것보다는 하면서 나오는 게 5번에 딱 들어맞습니다.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선지들. 읽어봤을 때 줄어든 이유라고 되는데 줄어들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지문에서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적다는 가능할 것 같아. 뭐 특정 과목이 뭔지에 대해서도 약간 좀 모호하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시간 점점 단축되고 있네요. 이제 마지막 5회입니다. 5회 첫 세트, 두 번째 세트, 세 번째 세트 이렇게 딱 3개만 보면 끝이에요. 발표입니다. A가 어딨니? 지문에 있는 게 아니구나. 청중이 발표 끝나고 질문하고 발표 답하는 모양인 것 같아요. 사랑체와 안체가 본격적으로 분리된 것은 임진왜란 후입니다. 또 문인들이 활동 수집 감상에 전념하려면 경제적 토대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문인들의 사랑체가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쓰인 것은 18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받는데 언제부터? 그럼 이전에는 이 정도에 해당하는 거 3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보기와 선제 호응으로 이미 답은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 방식 문제 한번 볼까요? 대사는 성격을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예를 제시하고 있다. 뭐 읽어봐야 알겠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읽어봐야 알겠고 초반에 아마 아주 나오겠지. 그 다음에 통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래서 하기 위해서 물음표 스캔했는데 요거랑 요거밖에 없었어요. 통념에 대한 의문 제기 해소는 아니다.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정의를 제시하고 비유라는 설명을 추가하고 있다. 다음 표 봤어요. 사전적 의미는 추가되어 있는데 비유라는 설명이 추가되어 있지는 않아요. 되게 좋은 선지지. 앞에 것만 보고 바로 O 해버릴까봐. 이번 9평 때도 그랬습니까? 6평이었나? 앞에 것만 갈증이 가셨겠구나. 언어 문제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 선지를 다 모으는 것은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푸는 게 날림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신속하게 푸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속성과 경제성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신속성은 안정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잖아. 근데 경제성은 그게 아니야.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직접 인용했다. 뭐 다음 표 요게 답니다. 여긴 아까 봤고 서유구 서재는 밟고 전결해야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해방되면 시력을 상하게 한다. 사랑체를 어떤 공간으로 조성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네요. 어떤 사건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견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회라는 것도 모임 이름이네. 그래서 5번도 적절하지 않아. 그래서 5번, 4번, 3번 다 글러 먹었고 2번과 1번을 보는데 첫 문단 읽었어요. 주제 소개랑 주제 선정 과정은 초반에 나와야 되니까 없어. 답은 확실하게 1번. 그 다음 36번. 지금 벌써 두 문제 풀렸죠? 이제 지문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체가 문인들의 아회를 열었던 공간이었음을 알려주기 위해 포위편 대박이지. 아회 여기 나왔었는데. 그리고 여기 따옴표가 없더라도 아회라는 단어가 고등학생한테 낯선 단어인 거잖아요. 보통 고등학생한테 이 단어를 아는 게 보통 그러니까 평균은 아닌 겁니다. 예고 학생들도 모르는 본인 전공에 따라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 게 나오면은 100% 뭐다? 지문에도 똑같이 아회라는 어휘로 등장한다. 비문학 풀 때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독서 풀 때. 네, 여러분들한테 독서 수업 들 일이 없어서 방과후도 못 듣게 돼가지고. 그래서 낯선 어휘가 나오면은 100%다 생각하고 오히려 더 안심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가 아니고. 자, 아회에 해당되는 거는 가헌관매입니다. 그래서 글러먹었죠. 가헌관매가 아회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1타 2피로 2번도 날아갔습니다. 3, 4, 5번을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는 것인데 지문을 엄청 빠르게 읽을 수 있겠죠. 왜? 이 문제도 이미 끝났고 이 문제도 이미 끝났고 요것만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으니까 얼마나 속도가 빠르겠어요. 그래서 풀 수 있는 세트였습니다. 자, 그 다음 복합입니다. 하나면에 다 들어오더라. 복합인데도 대화이고 자기소개서입니다. 둘 중에 뭐 먼저 볼지 생각해서 보면 되는데 저관여 문제가 뭔지 한번 생각해봤어요. A, B, C가 가,
기억님 디글리님도 가. 나는 요건데 가를 참고하여 나를 작성하기 위해 세운 장문 계획 되겠습니다. 그다음 41번 바로 풀 수 있겠네. 41번 바로 풀었어요. 지금도 느낀다는 말을 허가합니다. 1번 바로 답하면 되겠죠. 나머지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어휘 사용이나 문장서 어휘 구사라고 할까요? 어휘 구사나 문장 서술 차원의 문법 내용들 화작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수능 완성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조짐을 내비쳤습니다. 자, 그래서 쭉 읽어볼게요. 가를 먼저 읽어봤죠. 가를 먼저 읽으면서 동문인 가족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전동기를 작성했다. 나쁘지 않아요? 평상시의 경험. 네모네모 월보 특수문자죠. 스캔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지금 여기 노란색 칠해놓은 게 이게 다 장문 지문이기 때문에 스캔해본 건데 네모네모 월보를 발간하고 이렇게 해보고 싶다. 평소 네모네모 월보를 봐왔으면서 네모네모를 했다. 되겠습니다. 네모네모 월보와 관련된 평상시 경험 맞다볼 수 있고 홍보단 지원자를 뽑을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내용을 포함하는 말을 참고해. 학생의 지금 노란색 부분은 알 수 없어요. 가를 봐야 알 수 있어요. 노란색 부분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학생의 SNS 관리 활동과 학급 임원 활동을 제시해야겠어. SNS 학생에서 관리했다는 내용은 있고 학급 임원 내용이 있는가 쭉 다 읽었는데 임원 내용이 없습니다. 답은 명백하게 3번 끝난 것이죠. 나머지도 보면은 적절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UCC, 바로 UCC 스캔 되니까 UCC에서 이렇게. 그래서 나에 관련된 문제는 다 풀었다. 가에 관련된 문제만 푼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각각 그때그때 보면서 풀면 되는데 비언어와 준언어의 개념, 지극히 이제 익숙합니다만 잘 구분하면 되고 의미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긍정되고 드러내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것만 가지고 답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면 되겠더라. B에서 지수는 글의 목적을 근거로 상대방이 제시하는 의견이 옳지 않음을 제시하고 보완할 사항을 추가하고 있다. 지수는 자, 글을 읽을 사람을 고려하는데 무엇인지 감이 잘 안 잡혀. 글을 읽을 사람 홍보단 선배들일 것 같은데 여러 지원자 중에서 내가 선발되는 게 글 쓰는 목적이잖아. 그러면 글을 읽을 사람들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고민해야지. 홍보단 선배들은 홍보단을 시청할 때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볼까? 거죠. 옳지 않다고 제시한 거 이거에 대해서 부정했습니까? 아니죠. 네. 그래서 답이 3번. 보완할 사항을 얘기한 것도 여기는 보완할 사항을 얘기한 것은 맞다고 볼까 안 볼까 애매할 수 있는데 보완할 사항을 추가했다는 건 이제 대놓고 그 내용을 제시해주는 걸로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거는 보완할 사항을 얘기한 걸로 안 볼 수도 있는 것 같지도 출제자 의도는 이제 애매할 때는 A, B, C를 다 읽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한 5개를. 물론 이제 A를 봤을 텐데 제가 지금 업무랑 시간 비슷하게 맞추려고 좀 조급하게 봤는데 제대로 보겠습니다. A. 학생의 활동이나 임원 학급의 활동을 써볼까 해. 나에겐 가장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고 성실한 나의 장점이 잘 드러날 것도 같아서 물론 그 활동들도 좋은 소재지. 그런데 자기소개에서는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글이니 너보다는 글을 읽을 사람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어디에 썼어? 지수는 글의 속성에 있게 돼요. 자기소개서니까 간접적으로 이 정도면 간접적으로 제시한 거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수능 완성을 통해서 평가원이 어떻게 가이드가 가고 있는지 연기교재는 평가원에 가이드를 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해하면 좋아요. 이 정도면 간접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서하는 상대방의 말을 재진술하며 추가적인 정보를 간접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B에서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거 답이고 근데 이제 답인지 애매하다 쳤다 치고 C도 가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애매하지 않으면은 이 뒤에를 고개 끄덕이며까지 읽고 끝나는 것이에요. 이거 뒤에를 하나도 안 읽어도 돼요. 근데 애매하다면 계속 읽는 것이죠. 홍보단은 학교 홍보를 위한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네모 월보를 제작해서 학교 내외에 배부하는 게 주요 활동이긴 해. 그럼 동영상 제작이나 글쓰기를 잘한다고 하면 되는 걸까?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가 나왔고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
그냥 잘한다고 하면 그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효과가 없을 거야. 일어나 과거 활동을 활용해 표현하면 더 구체적이고 인상적일 거야. 일부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다. 그 정도? 이것도 사실 30번 문제는 살짝 뉘앙스가 아쉽다. 사설급 서술. 사설급 서술인 것 같아요. 평가원에서도 이거를 가이드로 삼고 싶지 않을 것 같아. 네, 그럼 끝난 거죠? 좋아. 자, 이제 마지막 세트 갑니다. 네. 만드는데 공을 많이 들였어요. 정보 전달 글 짧게 하나 있고 대신 자료가 엄청 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문제들이 있어요. 최저임금제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글, 장문 과제입니다. 전달하는 글. 단일 장문 세트라서 한글 아니가 스캔해봤어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최저임금제가 적용된다. 1953년, 1988년, 89년 시간에 600원. 이 정도 있었습니다. 초고를 쓴 학생이 사전에 떠올린 의문의 답을 초고에 담았다고 할 때 떠올린 의문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은 아까 숫자 스캔한 거에서 나왔죠. 4번은 숫자 스캔에 없었기 때문에 4번이 적절합니다. 다 답입니다. 답. 근로자마다 최저임금이 다르면은 그 다른 수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더 많고 누가 더 적다 정도로 대답할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근데 금액에 대한 거는 600원 이게 하나 있는 게 다예요. 그래서 답 4번. 저는 4번이라 확신합니다만 여러분 풀 때는 이 정도 판단했을 때 유력이라고 해놓고 4번이 유력하다는 생각 깔아놓고 나머지 문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83번은 정말 흥미로운 발문이었어요. 다음은 초고를 쓰기에 수집한 자료를 선별 기준에 가려는 것과 제외된 자료들이다. 왜 제외됐을지 추론해봐라. 아주 참신한 발상이야. 그 다음에 44번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 45번 1, 2, 4 마무리만 했어서 그때 그 문단 읽을 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부터 보죠. 자료 1은 연도를 고려할 때 최근의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겠지만 다 최근 아닌가 이 정도면? 예. 다 시성이고 다 최근인데 출처를 고려할 때 블로그는 이제 거기다 기업 블로그면 기업의 입장일 수 있는 것이죠.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영향, 특히 더더욱 기업이 하고 싶은 말이겠네. 그래서 기업 적절하다. 기업은 다 있고, 니은 협의 과정에 대한 내용, 고용부 노동보도서. 출처를 고를 때 신뢰할 수 있지만 연도를 고려할 때 최근의 상황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외된 자료니까 내가 뭐 잘못 입력했네 이거 수치를 확인해 볼게. 2013이야? 아이씨. 네. 그 다음 밑에 건 2022고 숫자가 다 제가 앞에 있던 똑같은 비슷하게 생긴 표 복사해가지고 재탕하다 보니까 앞에 표에 있는 숫자로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연도를 고려할 때는 최근이 아니다. 니은도 적절하네요. 자, 그래서 출처 연도를 고려할 때 뭐 나쁘지 않은데 출처도 분명하고 시기도 최저임금별 초임급여 평균을 비교한 그래프. 뭐예요? 최저임금제에 대한 거랑 뭔 상관인지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 보여요. 제외했다면은 이미 제외했다고 그냥 사실이 돼 있네.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상관없는 것이겠죠. 답은 5번. 자, 이제 신문기사 1 전문가 인터뷰 정보자료 있는데 개 노가다 문제이긴 합니다만 5번까지 끈기 있게 가면은 지문이랑 상관없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최저임금이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허무하네. 그다음에 이제 각 문단 그대로 이제 갈 때 보는 건데 3문단 1, 2, 3, 4문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제시하지 못하고 있군. 소득 분배 개선에 기여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도 있다. 둘 다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여기까지 해서 화법과 작문을 마칩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고요. 이제 시험이 내일이죠. 제가 지금 새벽에 지금 찍고 있으니까 현재 시간이 새벽 4시 34분. 내일 한 시험까지 한 30시간 정도 남았네요. 잘 마무리해서 이 학기에 유일하게 내신 등급이 나오는 과목
그래서 이 과목 내신 등급이 곧 여러분 자사고에서의 자사고 세하고에서의 6학기 중 학기 최종 학기 내신이 된다는 것 생각하면서 각자 본인이 받고 싶은 기대하는 만큼의 성적 받기를 바랍니다. 수능도 잘 대비하길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